2000년 7월 전북 부안집은 그대로였다. 사라진 건 사람뿐, 평화로운 여름. 그 고요한 집의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면 당신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실종이 선택이었다면 우리가 추적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잔인한 진실과 마주한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 2000년 7월 15일 아침 7시 마을 이장 김 씨는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길목에서 늘 보던 풍경을 놓쳤습니다. 바로 박 씨 부부가 대문을 열고 마당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던 부부의 집은 기묘한 침묵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왠지 모를 의문에 휩싸였지만 그는 그저 바삐 길을 걸었습니다. 2000년 7월 15일 오전 9시 서울에 사는 맏딸 현숙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묵묵부답의 신호음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는 그저 부모님이 밭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예감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2000년 7월 15일 오전 11시 이웃 주민 정 씨. 그는 어제 저녁에 빌려간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집은 굳게 잠겨 있었고 빗장을 지른 듯한 고요함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늘 문을 열어두고 오가던 부부의 평소 습관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부부가 외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7월 15일 오후 2시 막내 아들 민우. 그는 고향을 떠나 큰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 들렀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집을 보고 밭에 나가셨으리라 생각하고는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식사 후 그대로 남겨진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릇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밥알, 몇 톨이 굳어 있었고 냄비 안에는 국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낮은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민우는 문득 섬뜩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미안함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 부모님께 걸려온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언제 내려올 수 있냐고 물으셨지만 그는 바빠서 다음 주에나 가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날의 후회가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2000년 7월 15일 오후 5시 민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와 마당을 살폈습니다. 부모님이 아끼시던 강아지 순돌이가 목줄에 묶인 채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돌이의 밥그릇은 비어 있었고 물그릇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민우는 부모님이 사라진 지
최소 24시간은 넘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부재 중 한 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걸게 그 한 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000년 7월 15일 오후 8시 해가 뉘엿뉘엿지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그들의 집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부모님께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깊도록 집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때 문득 그들의 방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지만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찢어진 커튼의 실루엣만이 어둠 속에서 흐느끼듯 흔들렸습니다. 2000년 7월 16일 오전 6시 날이 밝았지만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저 길을 잃거나 어디선가 잠시 쉬고 계실 거라고. 그러나 그 희망은 점차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귓가에 익숙한 벨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전화기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안경찰서 소속 수사팀이 꾸려졌고 마을 주민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산과 바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노부부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부부가 자주 가시던 경로를 모두 찾아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요했던 마을은 낯선 사람들의 방문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기자들이 마을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주민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소문은 더 빨리 퍼졌습니다. 그날 새벽에 할머니 혼자 집을 나가는 걸 봤다던데. 아니야. 둘이 같이 나갔대. 큰 가방을 들고 말이야.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은 열대야였다고 합니다. 시장 골목의 흑백 CCTV 몇 대를 확인했지만 해상도가 낮아 인물 식별은 어려웠습니다. 분명한 건 비가 왔다는 소문을 뒷받침할 흔적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문과 현실의 불일치는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키웠습니다. 한 기자가 마을 이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장님, 부부가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유, 그분들 인심도 좋고 참 착한 분들이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자식들과는 관계가 어땠습니까? 글쎄 그건 내가 잘. 언론은 사건을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부안 노부부 미스터리 실종. 온 가족이 애타게 찾는 사라진 노인 부부라는 제목들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만한 결정적인 제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경찰은 가족들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실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쫓는 경찰의 노력은 가족 간의 숨겨진 갈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휴대폰으로 번호 비공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이내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라진 부모님을 찾는데 한마음이 되어야 할 가족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맏딸 현숙은 동생 민우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선풍기 날이 돌아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너는 대체 뭘 한 거야? 부모님이 사라질 때까지 뭘 하고 있었어? 내가 거기 있었잖아. 민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마지막으로 봤잖아.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지도 모르잖아. 민우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똑 하고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민우는 부모님 집에서 발견한 몇 가지 단서를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통장 정리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실종 며칠 전 부모님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약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으로 모두 찾아간 것이었죠. 왜 갑자기 큰돈을 찾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부모님이 절대 그럴 리 없어. 그 돈은 무슨 일 있으려고 미리 빼놓은 거겠지. 현숙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 누나가 병원 모시고 가겠다고. 한 날, 그 전날에 돈을 찾으셨다고. 혹시 몰라. 누나한테 주려고 하셨는지도. 민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숙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잖아. 그냥 병원 날짜 미룬 거야. 현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때 부모님 얼굴 봤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누나, 우리 모두 부모님한테 너무 무심했다고. 민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그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사실 유언장이라기보다는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의 글에 가까웠습니다. 그 글에는 우리가 없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부족한 부모였지만 그래도 사랑했다. 애틋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유독 민우의 눈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아, 너희는 바쁜 세상 사느라 우리한테 신경 쓸 틈도 없었겠지. 괜찮다, 다 이해한다. 하지만 부디 우리처럼 외롭게 늙어가지는 말아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우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평소에 쓰시던 일기 같은 거지. 무슨 유언이야. 내가 부모님 찾아뵙는다고 해놓고 결국 안 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은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은 부모님의 실종 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기보다 서로의 미안함을 덜어내기 위한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의 안위는 뒷전이 되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가족 간의 불만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갈등은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경찰은 사건의 본질보다 가족들 간의 불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는 깊은 고통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무렵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찰은 다시 부부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부인이 직접 쓴 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알 수 없는 문장이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그 바다. 이 짧은 문장은 모든 추론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기장 속 문장을 발견한 경찰은 즉시 인근 바다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바위 아래로 내려간 수색대원. 그들은 부안 격포항 근처의 한 바위 아래서 낡은 운동화 2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운동화 밑창 사이에는 바다 모래가 박혀 있었고 끄는 사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단서 하나는 모든 추측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얼굴에는 경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현숙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와야만 했는지 모두가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가 다니던 병원의 진료 기록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남편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부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들은 부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료 기록은 비극적인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이 사실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단순한 실종 미스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가족, 특히 나이 든 부모와 장성한 자식들 사이의 간극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님은 왜 삶의 마지막을 그렇게 쓸쓸하게 마무리해야 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고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셨던 걸까요? 어쩌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아,
너희는 바쁜 세상 사느라 우리한테 신경 쓸 틈도 없었겠지. 괜찮다, 다 이해한다라는 글은 이해와 동시에 체념이 뒤섞인 부모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무게는 때로는 부모의 외로움보다 가벼울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오늘 하루를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어떤 걱정을 하고 사시는지, 혹시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지는 않은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느끼는 미안함과 후회는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12시가 되기 전에 문자 2개, 전화 1통. 그것만으로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라진 지 20여 년 그들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헤집고 다녔던 자식들은 이제 부모님의 삶이 어떤 선택으로 마무리되었는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부모님의 통장에서 사라진 5천만 원의 행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혹시 삶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였을까요? 그들의 공허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실종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와 후회를 남기는지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라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은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자주 늦습니다. 지금 30초면 누군가의 밤은 덜 길어집니다. 라이프 초이스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